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 좋아요. 이런 날 공부 열심히 하죠. 이런 날일수록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파이팅 합시다. 우리 아주 everyday 파이팅 이빠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sin A가 얘가 3분의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얘는 sin B의 제곱, sin C의 제곱, 마이너스 2 sin B, sin C. 그럼 요거를 살짝 바꿔줄 수가 있어요. 사인은 무조건 바꿔주는 거죠. 사인 법칙이 나왔어. 사인 B분의 B는 얘는 얘가 2R이 되잖아. 그럼 얘는 2R분의 B가 사인 B가 되는 거죠. 그럼 사인 B 대신에 2R분의 B 요거 제곱, 얘는 2R분의 C의 제곱 마이너스 2R분의 B 곱하기 2R분의 C 곱하기 코사인 A 이렇게 써줬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얘가 뭐예요? 이거 뭘까 이거? 그치, 이거 코사인 법칙이에요. 얘는 2R분의 A의 제곱하고도 똑같은 거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2R분의 A의 제곱이다. 근데 2R분의 A의 제곱이 얘가 뭐냐? 사인 A죠.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의 제곱이니까 얘는 9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 이거 계산한 게 이거란 얘기예요. 그럼 끝났네. 그냥 9분의 4가 되는 거네. 그죠? 자, 모양을 이렇게 바꿨을 때 얘네들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구나 요걸 찾아주면은 특별한 계산이 더 없어도 그것만 눈치만 찾아줘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A, B가 5라 그랬고 얘가 3, 얘가 2, 얘가 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BAD가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라고 해라 하는 것이야. 자, 그럼 코사인 세타라고 하려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 요걸 하나를 알아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웠냐면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다 이걸 배웠습니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배웠어요. 배웠어.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AD의 길이 요걸 x라고 한다면, 자, 코사인 법칙에서 x제곱은 코사인 법칙이죠? 두 옆에 있는 거의 제곱에 빼기 2 곱하기 옆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또 뭐랑 같냐 하면 이 x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도 삼각형이 지금 내가 밑에 있는 것에서 구했잖아. 그럼 위에 있는 것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 위에 있는 것에서 얘를 하게 되면 5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요걸 가지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뭘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거는 2사분면이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자. 뭐 아래에서 위를 뺄까?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자. 빼버리면은 요거 계산해주면은 얘는 9 요거 4 해서 13이 나올 거고요. 13에서 블라블라블라 요거 계산되면, 자, 요건 13에다가 요거는 13 나올 거고 요거는 12가 나오겠죠. 요거 하니까는 13 플러스 12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요건 25 얘는 16, 그 다음에 요거는 40 마이너스 40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그래서 요거를 빼서 계산했더니 중간에 뚜두두두두두 하면은 코사인 세타만 남게 되죠. 13분의 7 요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의외로 요게 위에서 아래 그냥 연립방정식 풀듯이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요번에 그림같이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A가 5, 이게 0이래. 여기가 5란 얘기죠. 그리고 AB 사이의 거리가 T가 됐을 때 T를 중심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된대요.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되는 원 내부에 있는 점 T에 대해서 범위가 이렇게 찾아주란 얘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요거 Y는 X예요. Y는 X란 얘기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 1이죠. 우리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탄젠트 세타라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얘가 1이 돼. 그럼 세타는 뭐가 되냐? 4분의 파이. 자,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이거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선 하나 이렇게 그어보자.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PA의 길이를 봤더니 요거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럼 여긴 밑에는 O라는 게 나왔어. 여긴 T라는 게 나왔고
OP가 T라는 게 나왔고 여기는 O라는 게 나왔어. 그럼 PA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PA의 요 밑에다 쓰자. PA의 제곱은 T제곱 플러스 5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T 에다 코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얘는 뭐가 되냐? T제곱 마이너스 5 루트 2T에다가 플러스 25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25요? 그쵸. 25는 여기 5의 제곱이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가만 보자. PA라고 하는 애가 반지름이 얼마라 그랬냐면은 반지름은 여기선 4라 그랬어요. 근데 PA의 길이는 요거는 반지름보다는 짧아야 되는 거예요. 얘보단 커질 수가 없어요. 왜냐? P가 아무리 이렇게 커도 여기서 요만큼 갈 거 아니야. 요만큼. 반지름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게 반지름이 같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같아지는 거야? 하여튼 얘는 PA의 길이는 이거는 반지름보단 짧다. 그러면 여기서는 PA의 제곱은 여기 뭐야? 16보단 작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얘가 16보다 작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한쪽으로 넘겨주면 T제곱 마이너스 5 루트 2T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그럼 요거 근해 공식을 갖다 썼더니 계산하니까는 5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4 근해 공식 쓴 거예요. T 2분의 5 루트 2 플러스 루트 14. 왜냐하면은 2분의 5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인데 작은 거는 왼쪽 큰 거는 오른쪽에 준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럼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 구하라고 해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래. 뒤에서 앞에 걸 빼래. 뒤에서 앞에 걸 빼래. 빼면은 요거 없어지죠? 그럼 2분의 2 루트 14예요. 그럼 약분하면은 루트 14.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계산하는 거 요거 잘 생각하고 하면 되고요. 풀이 영상 여기 보고 나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풀어봐야 돼요. 요런 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등비수열이에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럼 등비수열 합 구하는 거 우리 또 잘 알잖아. 등비수열 합. 등비수열 합은 어떻게 구할까?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얘가 바로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S4는 OS2랑 같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등비수열 합 가지고 얘를 하는 것보다 얘는 조금 그냥 요거 이렇게 해보자. 이것도 1-r분의 첫 번째 항이 모르니까 a에다가 1-r의 4제곱. 이거는 5 곱하기 1-r에다가 1-r의 a에다가 1-r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요거 합차 공식 하면은 1 플러스 r, 1-r 이렇게 곱해지죠. 그러면 약분시킬 거 약분시켜주고 남는 게 뭐가 남냐? 1 플러스 r은 5 요게 남아요. 요게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 플러스 r 제곱이죠. 그러면은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써줄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한 개 모두 다르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S4분의 S8이래. S4는요 1-r분의 a에다가 1-r의 4제곱이고 S8은요 1-r분의 a에다가 1-r의 8 되는데 8을 또 합차 공식 바로 들어갈게요. 요렇게. 그럼 이거랑 이거랑 약분되죠. 그럼 1 플러스 r의 4제곱을 계산하래. 그럼 r의 제곱이 4가 되니까 r의 4제곱은 16이 되겠네. 그러면 답은 17. 요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절대값이 이렇게 절대값이 나왔네요. 그럼 이제 절대값을 해봐야죠. 자, 등차 수열이라 그러면 a에는 a 플러스 d에다가 n-1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a가 12라 그랬어요. 그러면 a2는 뭐가 되냐? a 플러스 11d가 되는 거고요. 근데 a1이 12라 그러니까 12 플러스 11d는
A3은 12 플러스 10 A2구나. A2면은 1 플러스 요가 되고 A3은 2D 플러스 절대값 A5는 12 플러스 4D라고 써줄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절대값이 있으면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얘가 12 플러스 4D가 양수일 때 12 플러스 4D가 음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써줘야 되는 거야. 양수일 때는 12 플러스 D는 12 플러스 2D 그대로 써주는 거고요. 음수일 때는 이렇게 써주는데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D는 5분의 12 마이너스 5분의 12 얘는 D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차가 뭐라 그랬냐? 정수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정수인 거죠?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D가 마이너스 4가 됐으니까 A6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12 그 다음에 5D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 요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정수가 되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어. 그럼 AN은 A 플러스 3N-1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럼 A4 곱하기 A5가 음수래. 그럼 A4, A5, A4는 플러스고 A5는 마이너스다 했던 공차가 3이니까 A4는 마이너스 A5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5라고 하는 애는 여기 어떻게 써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얘가 음수니까 A5는요 A4에서 3을 더하면 이게 A5가 되는 거죠. 그러면 A4 곱하기 A5라고 하는 거는 A4 곱하기 A4 플러스 3 요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음수래. 그러면 A4는 마이너스 3부터 해서 0까지다 요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원래대로 이렇게 막 해도 되긴 되는데 요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하더라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A4분의 A1이 얘가 어디였니? A4분의 A1이 자연수가 된대요.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A2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정수고 공차가 3이니까 다 정수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A4가 이게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될 때를 보자. 그러면 A5는 1이 되겠죠. 그럼 A1은 뭐가 될까요? A4가 마이너스 2고 A5가 1이래.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2 A4라고 하는 거는 얘는 첫 번째 항 플러스 공차가 3 곱하기 3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1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거 분의 요거 하면은 자연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고요. 그럼 A4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얘는 마이너스 1은 첫 번째 항에다가 얘는 3 곱하기 3 그럼 마이너스 8 나오죠. 아니 마이너스 얼마나 마이너스 10 나오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인데 그럼 요거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 뭐야 자연수 나오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 나와. 그러면은 A4분의 A1 하면은 얘는 1분의 마이너스니까 얘는 10 해서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요게 맞아요. 첫 번째 항이 요거 되는 거야. 그렇다면은 요번엔 뭘 구하라 A10을 구하라 그랬죠. A10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9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잘못했다. 마이너스 1이 아니지. 이거 안 보고 하려니까는 여기 있네. 공차가 3이네. 플러스 3 곱하기 9 이렇게 되죠. 그럼 17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7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아까 여기서 공차를 내가 잘못 넣었어. 잘못 넣어가지고 이상하게 나올 뻔했어요. 자, 요번에 또 시그마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를 가면 보니까 모든 자연수가 된다 그랬어. 그럼 요거야. 자, 시그마는요, 그냥 숫자 막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h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h를 구하라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6까지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럼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7이 되잖아. 그러면 얘는 2를 집어넣었을 때 a2 빼기 a1, 2를 집어넣으면 a3 빼기 a2, 3을 집어넣으면 a4 빼기 a3,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으면 a7 빼기 a6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없어지는 것들이 생기네. 앞에 거랑 뒤에 거 없어지죠. 앞에 거랑 뒤에 거 없어져. 앞에 거랑 뒤에 거 없어지죠. 그럼 뭐냐, a7 빼기 a1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6을 집어넣었으면 n에다가도 여기다가도 6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12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6을 집어넣어야지 된다 그랬죠. 자, 요렇게 하나 나왔어. 근데 여기 주어진 조건이 a3이 1이래. 그럼 3을 써먹어 봐야 되니까 요번에는 n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2를 집어넣으면 요것이 3이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 a2 빼기 a1 더하기 a3 빼기 a2, 그럼 요거 없어지죠. a3 빼기 a1이 얘는 그러면 2를 집어넣으니까 4가 되는 거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4가 됩니다. 근데 a3이 2라 그랬어. 얘가 2래요. 그럼 a1은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a1이 마이너스 2면은 집어넣으면 요걸 요따가 요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a7은 얼마가 돼요? 10. 바로 요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분모에 루트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 그렇지, 유리화 해야 돼. 이거 싹 다 유리화를 해버려야 됩니다. 유리화를 하면은요, 얘는 5k 플러스 4 마이너스 5k 플러스 1 에다가 루트 5k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5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5k가 사라집니다. 그럼 얘는 5분의 1을 앞으로 싹 빼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9까지 루트 5k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5k 마이너스 1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또 숫자를 집어넣어 봐야죠. 1부터 집어넣습니다. 1부터 9까지라 그랬잖아. 그럼 1 집어넣으면 9 빼기 1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 집어넣으면 14 빼기 2 집어넣으면 9 더하기 쭉 가서 얘가 어디까지 가냐 보니까는 루트 이거 9를 집어넣어요. 9, 5, 45 49 빼기 9, 5, 45 44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여기서 없어진 거 보자. 앞에 거 뒤에 거 없어지죠. 또 앞에 거 뒤에 거 없어지죠. 그럼 얘는 5분의 1에다가 얘는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 그러면 5분의 1에다가 7 빼기 2 하니까 답은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됩니다. 루트가 보이면 이렇게 무조건 유리화하세요. 그럼 절반 이상은 다 풀립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an 플러스 1 플러스 2an이 n제곱이래. 자, 이런 것이 나왔으면은 얘는요, 그냥 n은 1부터 그냥 집어넣어. 노가다. 그냥 막 집어넣는 겁니다.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2 더하기 2a1은 1이 되겠죠. n에다 2 집어넣으면은 a3 더하기 2a2는 얘는 4가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a4 더하기 2a3은 얘는 9가 될 거고, 그리고 4를 집어넣으면 얘는 a5 더하기 2a4는 16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자 5까지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아니, 여기 4까지만 집어넣어도 되겠네. 왜 그러냐, 여기 a5는 4a1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딱 만들어집니다. 딱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하냐, 자, 얘네들을 그냥 막 집어넣는 거야. 어디다가요? 자, 요거 2a 여기 있는 거는 2a래. a2는 1-2a1이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a3은 여기에 넘어가니까는 4에다가 얼마가 되니? 요걸 집어넣고 가야겠다. 그럼 2-4a1은 4. 그럼 a3은
샥 넘기니까 2 플러스 4a1 요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또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4 플러스 8a1는 9. 그럼 a4는 얘는 5 마이너스 8a1 a5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10 마이너스 16a1은 16. 그러면 a5는 넘어가니까는 6 플러스 16a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a5가 뭐라 그랬냐? 4a1이라 그랬어. 4a1은 6 플러스 16a1. 그럼 넘어가면은 1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a1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a1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 했어? a2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a2는 뭐예요? 요거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은 답은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인데, 상자 A에는 흰공 2개, 검은공 4개가 있고, B에는 이만큼 있대. 근데 여기서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왔대. 근데 그게 A 상자였대. 자, 먼저 여기는 전체의 경우를 보면 흰 하나, 검은 하나가 나오는 거야. 흰 하나, 검은 하나. 그러면 흰 하나, 검은 하나가 나오는 경우로 보면은 먼저 A 상자에서 흰 하나, 검은 하나가 나오는 건 2C1 곱하기 4C1 또는 B 상자에서 나오는 거는 3C1 곱하기 2C1 얘가 흰 하나, 검은 하나지. 근데 그게 A였대. 그럼 2C1 곱하기 4C1이 되겠죠? 요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계산을 막 했더니 17분의 8 요거 되는 거예요. 자, 조건부 확률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가만 보니까 이거 뭐야 결론은 그냥 확률 계산한 겁니다. 확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면은 얘도 조건부 확률인데요. 근데 여기는 A, B를 선택하는 게 조금 달라요. 하나를 선택했더니 흰공이래. A. 그러면 A에서 흰공을 선택하는 거야. 그럼 A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2에다가 A는 5개 중에 2개야. 그럼 5분의 2가 되는 거죠. B를 선택하는 확률 이거에다가 B는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A 주머니래. 그럼 3분의 2 곱하기 5분의 2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고 계산하고 막 하면 돼요. 계산하는 건 여러분의 훈련입니다. 막 해봐야 돼요. 그럼 답은 13분의 8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기계를 가지고 했는데 얘가 불량품이래. 전체의 40%는 A, 60%는 B를 가지고 있는다 그랬어요. 그 중에 A는 5%, B는 3%가 불량이래. 그럼 불량을 골랐는데, 불량을 고른다는 얘기는 40% 중에, 40%는 0.4 중에, 그 중에 불량이 0.05, 이만큼이 불량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여기는 60% 0.6 중에 0.03이 불량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A에서 생산된 거래. 0.4 곱하기 0.0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위아래 1000을 곱해주면 20 나오고 여기는 20 플러스 18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소수를 다 없애주는 게 좀 편하죠? 그래서 계산하면 19분의 10 요것이 답이 되겠어요. 자, 요번엔 요거 조건부 확률은 이제 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일단 요거를 한번 보자. 뒤에 있는 게 분모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B분의 P B분의 얘는 P A 교집합 B 요렇게 써줄 수 있다 그랬어. 그리고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요건 드모르간 법칙을 써준다 그랬죠. A 여집합의 반대, 교집합의 반대, B 여집합의 반대 요렇게 써줍니다. 그게 0.5래. 그러면 A 합집합 B는 얘도 0.5가 되겠죠. 왜냐? 1 빼기 0.5가 됩니다. 그래서 0.5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교집합을 써줄 수가 있는데 합집합은 A 합집합 B는 A 더하기 B 빼기 A 교집합 B죠. 근데 A는 0.2라 그랬고 B는 0.4라 그랬고 얘는 X고 얘는 0.5라 그랬어. 그럼 X는 0.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죠. 0.4분의 0.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A, PB를 가지고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걸 2번을 해주는데 얘는 B분의 A 교집합 B가 3분의 1이래. 근데 B는 뭐라 그랬냐? 5분의 3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X라고 한다면 X는 3분의 1 곱하기 5분의 3. 왜냐? B를 이쪽으로 넘긴 거야.
그럼 곱해주면 되죠? 그랬더니 5분의 1이란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P, B 바 A는 어떻게 될까? 얘는 A분의 A 교집합 B예요. 그럼 A가 5분의 2가 됐고요. 얘는 5분의 1이 됐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독립사건입니다. 독립사건은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어? 독립사건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PA 교집합 B. 교집합은 PA 곱하기 PB랑 똑같다. 이게 독립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는 A 합집합 B라고 했으니까 합집합이면은 A 더하기 B 빼기 A 교집합 B야. 그럼 얘는 그럼 얘는 A, B에다가 A, B를 곱한 거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러면 합집합은 3분의 2가 됐고요. A는 2분의 1이 됐어요. 그 다음에 B를 구하래. 그러면 A, B를 곱하니까 2분의 1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 블라블라블라 계산해주면 답은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6번에 보면 서로 독립인 사건이 있는데 얘네가 각각 일어날 확률이 이거래요. A 또는 B라고 하는 게 뭐냐? 또는 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A 합집합 B예요. 그럼 A 합집합 B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B 빼기 A 교집합 B죠. 근데 얘가 독립이라 그랬어. 독립이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B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A는 얼마냐? 4분의 1. B는 얼마냐? 5분의 2. 얘는 곱하는 거예요. 4분의 1 곱하기 5분의 2. 얘를 곱해주는 거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20분의 11. 요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독립이다라고 하면은 교집합은 무조건 두 개를 곱하는 거. 얘가 바로 교집합, 독립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같은 경우 얘가 독립에 대한 이제 그 의미를 여기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독립은 다시 봅니다. A 교집합 B는 뭐라고요? 그렇죠. A 곱하기 B랑 똑같다. 그리고 이런 건 계산하는 게 어떻게 되냐? 자, A와 B와 C를 다 한번 해봅시다. A는요, 얘는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오는데 그럼 1, 3, 5죠. 이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B는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데 2, 4, 6이에요. 그럼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주사위 한 번을 던져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C는 3의 배수니까 3하고 6이 나오죠?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독립인 거는 A와 B, B와 C, C와 A야. A와 B는 A와 B의 교집합을 구해보자. 교집합은 뭐가 있어요? A하고 B는 교집합하는 거는 하나도 없네요. 그럼 요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B와 C는 B 교집합 C. B 교집합 C는 뭐가 있어요? 6 하나 있으니까 6분의 1이죠. 얘는 6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1. 요번에는 A하고 C, A와 C의 교집합. A하고 C의 교집합을 봤더니 3이 있네요. 그럼 얘도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건 얘는 배반입니다. 배반 사건. 배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독립은 어떻게 되냐? B하고 C다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 3분의 1. B에서의 2분의 1과 B에서의 2분의 1과 C에서의 3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게 얘랑 같은지 보는 거야. 같죠? 그럼 얘가 독립이 되는 거야. 그럼 A하고 C도 A에서 2분의 1과 C에서 3분의 1을 곱해버리는 거야. 곱했더니 두 개가 똑같이 나왔죠? 그럼 이것도 독립이 되는 거야. 자, 독립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요거죠. A와 B의 교집합이 얘가 두 개의 곱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독립이 되는 거예요. 자, 요번에 독립이 되는 걸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문장제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 한 개와 10원짜리 한 개, 100원짜리 한 개를 던져서 10원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A, 100원의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사건은 B, 두 개의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은 C라고 했을 때, 두 개의 동전이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을 D라고 했을 때 다음 중 독립사건이 아닌 거. 자, 10원짜리 동전 한 개야. 10원짜리 동전이 앞면이 나온대.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죠. 왜? 10원짜리만 앞면이 나오면 되는 거야. 뒷면, 100원짜리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이 됩니다. 요번에는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뒷면에 나오는 확률. 얘도 2분의 1이 되는 거죠.
왜냐? 10원짜리는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이번엔 C는 같은 면이 나오는 확률이야. 그럼 둘 다 앞면이 나오거나 또는 둘 다 뒷면이 나오는 거야. 그럼 2분의 1이 되죠. 이번에 다른 면이 나오는 확률. 얘는 앞면, 뒷면이 되거나 뒷면, 앞면이 되거나 그럼 이것도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음 중 독립이 아닌 거. 독립이 된다 안 된다. A와 B의 교집합. A와 B. A는 뭐냐? A는 앞면이고 A는 그러니까 10원짜리가 앞면이고 얘는 뭐냐? 이거 100원짜리도 앞면. 그러니까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도 앞면이 나오고 얘도 앞면이 나오는 경우죠. 그리고 B와 C를 또 보자. B와 C. B는 뭐라 그랬어? B는 100원짜리가 뒷면이 나오고 C는 둘 다 같은 면이 나와야 돼. 얘가 뒷면이 나오고 얘도 뒷면이 나와야 되는 거죠. 같은 면이니까. 그리고 요번엔 C와 D의 교집합을 볼게요. C는 둘 다 같은 면이 나오는데 이게 두 개가 다른 면이 나오는데 그럼 얘는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는 같은 면이 나오고 하나는 다른 면이 나오는데 그럼 일어날 수가 없어요. D를 보면은 4를 보면 D와 A를 보는 거야. D는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데 A는 10원짜리가 앞면이 나오는데 그럼 10원짜리는 앞면이 나오고 100원짜리는 뒷면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B와 D를 보는 거야. B는 100원짜리가 뒷면이 나오고 D는 다른 면이 나와. 그럼 100원짜리는 뒷면, 10원짜리는 앞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맞는지를 보는 거야. A와 B의 교집합을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A랑 B랑 곱하면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독립 맞아요. B와 C도 B가 요거고 C가 요거야. 얘네를 곱한 거니까 맞죠? D하고 A도 D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똑같죠? 얘도 이거랑 곱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안 되는 거야. 얘는 독립이 아니라 배반이에요. 배반. 배반은 독립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하는 거야. 자, 18번 같은 경우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지금 내가 말로 다 풀어준 거 이거를 몇 번씩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해야 되는 거야. 뭐가 앞면이다. 같은 거니까 뭐가 똑같다. 얘는 앞면인데 뭐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로 다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해해야지만 얘는 조금 풀어볼 수가 있어요. 딱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요 정도를 낼 것 같아요. 뭐 쉽게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좀 어렵게 낸다면 요 정도? 근데 이것도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몇 번씩 들어보면서 반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요. 지금 잘 들어봐요. 계속 잘 들어봐야 돼. 알겠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네도 열심히 합시다. 파이팅 합시다.